안녕하십니까. 저희 3조는 변수와 척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조원 소개 및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김혜선, 양영우, 오연숙, 조윤자로 구성되었으며 맡은 역할은 다음과 같고 직접 조원이 정리한 자료는 해당 조원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차입니다. 주제 선정 이후부터 마지막 요약 정리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수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양적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도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측정 가능한 변수로 도출되지 못한다면 연구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아래 연구 과정을 보아도 양적 연구의 과정에서 변수와 측정 도구는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구를 계획할 때 개념을 구체화시켜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조작화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개념, 변수, 이론적 정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변수 수준으로 정량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념은 반드시 변수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연구 변수와 도구 설정은 연구 시작에서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저희 조의 발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사례 분석을 고려한 논문은 다음과 같으며 논문 중에서 척도의 실제, 즉 설문지 문항을 제시할 수 있는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변수와 척도 및 좋은 도구를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연령, 신장, 체중 등과 같이 개체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변수의 기능에 따라 변수의 종류가 나뉘는데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생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예측변수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종속변수입니다.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변수로 결과변수, 증거변수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외생변수입니다. 독립변수는 아니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혼동변수라고도 하며 외생변수를 발견하고 통제하면 독립, 종속, 변수의 관계를 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변수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만 유무에 따라 고혈압 유병률의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에서 독립변수는 비만이며 종속변수는 고혈압 유병률입니다. 이때 외생변수는 유전적인 요인, 식습관, 사회적 지위, 연령별, 성별, 스트레스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개변수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변수로 독립변수의 결과이며 동시에 종속변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조절변수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의 강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란 가설 검증을 위해서 각 변수들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첫 단계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정의를 말합니다. 척도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측정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측정은 어떤 속성의 양을 표현하려는 목적으로 숫자를 배정하는 규칙이며 관찰하는 모든 현상을 질적 아니면 양적 변수로 구체화하는 수량화의 과정입니다. 척도는 이 수량화된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분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척도는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명목 척도는 측정 대상의 특성을 구분 확인하는 목적으로 숫자를 이미 측정하는 척도이며 서열 척도는 측정 대상 간의 순서 관계를 밝히는 척도입니다. 등간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의 순위 간 간격이 동일한 척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에 해당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등간 척도로 간주하여 분석하기도 합니다.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가 갖는 특성에 측정값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하며 절대 0점이 존재하는 척도입니다. 모든 수학적 계산,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측정 도구는 양적 연구의 기초이자 출발점으로
측정의 수준을 통해 연구의 수준을 정하게 되므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좋은 도구를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구는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데이터라도 전혀 다른 연구 결과가 산출될 수 있고, 기존에 개발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측정이 수반되어야 연구 결과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도구는 척도의 형태, 도구 구성, 중립점 여부가 잘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논문을 통해 앞서 살펴본 변수와 척도가 실제 논문에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입니다. 논문 사례 분석은 학술 논문 자료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수면은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삶의 영역으로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의 재생과 회복을 촉진합니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 이후 습관과 생활 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기 늦은 취침 시간과 잘못된 생활 습관은 수면과 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일반 수면 습관 및 지연된 수면 이상이 수면의 질, 주간 졸림증, 우울 및 스트레스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를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연구 대상 선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면장애증 지연성 수면증후군은 대학생의 수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생기고 과도한 졸음이나 우울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회 역할 수행에 지장을 줍니다. 이러한 증후군의 중요한 특징인 주말이나 휴일처럼 스스로 취침, 기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사용된 연구 도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특성과 수면의 질, 주간 졸림증, 우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연구 도구 중 먼저 수면의 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ML SEQ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화면 오른쪽이 설문지입니다. 현재의 수면 상태를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이며 4개 영역 총 10문항으로 등간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절단 점수인 66점 이하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을 보이고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우울 간 역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주간 졸림증입니다. 이 SS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화면 오른쪽이 설문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졸음을 측정하고 총 8문항 4점 척도, 등간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총점수가 11점 이상의 경우 주간 졸림증이 있다고 판단하며 주간 졸림증과 스트레스와 우울은 서로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우울입니다. KCESDR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화면 오른쪽이 설문지입니다. 총 2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5점 리커트 척도와 등간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울과 주간 졸림증 및 스트레스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나 수면의 질과는 역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반응 척도 SRI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화면 오른쪽이 설문지입니다. 총 39문항으로 총점 195점, 1에서 5점을 주관적으로 부여하고 점수를 합산합니다. 스트레스와 주간 졸림증, 우울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수면의 질과는 역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고 자세한 결과는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본 논문은 2021년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인과 동시에 1저자인 강숙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출격하여 게재된 논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설문지 문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선정된 논문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만성질환 노인에서 약물 복용을 지속하고 스스로의 자기관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지만 노인은 인지 능력과 기억력 저하로 약물 복용 관련 오류 및 유해 반응에도 취약해지게 됩니다. 본 연구는 공공병원 내과 외래에 내원한 65세 이상 노인 중 만성질환을 진단받아 약물을 복용 중인 자를 대상으로 약물 복용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만성질환 노인의 약물 복용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및 약물 복용 관련 특성, 약물에 대한 신념, 약물에 대한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약물 복용 이행의 정도와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각 변수의 측정 수준에 따라 기술 통계량 분석에서 위계적 다중회계 분석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WHO의 약물 복용 이행의 5개 영역을 이론적 기틀로 하여 해당 요인과 관련된 독립변수들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해당 연구의 연구 모형을 제시하여 변수의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고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 즉 측정도구는 총 74문항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의 독립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구에서는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론적 정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데 해당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고 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이미 개발된 도구를 원저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 측정하였습니다. 해당 도구는 1점 전혀 자신 없다에서 3점 매우 자신 있다의 3점 척도로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실제 설문지 문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속형 척도를 사용하여 개념을 측정하였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지지, 의료인 지지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실제 설문지 문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속형 척도 중 등간 척도를 사용하여 개념을 측정하였습니다. 약물에 대한 신념은 약물에 대한 필요성과 염려를 측정하는 열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이 필요하다고 믿고 약물 사용이 염려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도구 또한 등간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설문지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 변수인 약물 복용 이행은 국의 원저자가 개발한 도구를 번역, 역번역 과정을 통해 도구를 구성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 복용 이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설문지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및 약물 복용 관련 특성은 다음의 설문지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척도 등으로 측정되어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조출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석을 고려했던 논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청소년에게 8주간의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청소년의 우울, 자살생각, 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 설계입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며 적응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8주간의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험 연구로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 가능한 실험 설계로 참고하기 좋은 연구이며 접근이 쉬운 웃음치료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치과병원에 6개월간 내원한 구치 부위 임플란트 장착 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철 방식에 따른 임플란트 주염 자각 증상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편의 표집한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독립변수로는 일반적 특성, 임플란트 보철 특성, 임플란트 보철 방식이며 자기보고식 설문지와 올리어릿 인덱스를 이용한 치면세균막 지수, 만족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종속 변수인 임플란트 주위염 자각 증상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자연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고 치아 결손 부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연결 방법, 임플란트 자연치 연결 방식을 확인한 연구이며 환자들이 겪는 불편한 요인과 만족 요인을 환자 입장에서 찾고자 하는 관점으로 논의한 점과 설문지 문항을 참고할 수 있고 구강 건강 상태를 직접 측정한 점이 이 논문의 장점입니다. 이상으로 임플란트 보철 방식에 따른 임플란트 주염 자각 증상 및 만족도 논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변수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생변수 등이 있으며 매개변수는 독립과 종속 사이에 위치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관계가 있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는 관계가 있어 둘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를 말합니다. 조절 변수는 두 인과관계 사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척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고 명목 서열 척도는 불연속 척도에 해당돼서 자료 분석 시 비모수 통계 기법을 이용합니다. 등간 척도 비율 척도는 연속 척도로서 모수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도구 선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도구가 어떻게 개발되었으며 무엇을 측정하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내 연구에서 사용할 도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상 3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